5, 4, 3, 2, 1. Level up, level up, level up, level up. 안녕하세요. 수능 특강 스피드노트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판 이동의 원동력과 마그마 활동 단원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단원은 둘로 나눠 볼 수가 있죠. 판 이동의 원동력 그리고 변동대에서의 마그마 활동이라고 해서 특히 변동대에서의 마그마 활동 이 부분이 좀 난이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판 이동의 원동력을 얘기를 할 때는요, 우선 판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판의 정의는요, 지각을 포함하는, 지각과 최상부 멘트를 포함하는 가장 딱딱한 부분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암석권이라고 지칭하게 되고요. 암석권의 각 조각을 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아래쪽은 연약권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연약권에서 멘틸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이 연약권에서의 멘틸 대류로 판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는 게 일단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판에서 알아야 할 것 중 하나가 해양판과 대륙판의 밀도와 두께 차이 이런 것들은 판구조론 공부할 때 기초가 되는 내용이었죠. 어쨌든 핵심은 판 이동의 원동력이니까요. 이 부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고요. 멘틸은 부분 용융 상태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 위에 떠 있는 판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을 이동시키는 힘이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판 자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인 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해령에서 두 판을 밀어내는 힘, 그리고 해구에서 판을 잡아당기는 힘, 이런 것들이 모두 판 이동의 원동력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태평양 해령과 대서양 중앙 해령에서 판 이동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동태평양 해령 같은 경우는 끝에 해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면서 좀 더 판 이동 속도가 빠른 그런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판 이동의 원동력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들은요, 주로 판의 경계에 대한 내용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판의 경계뿐 아니라 판의 내부에서도 지각 변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하와이 같은 곳들, 그런 곳들에서의 판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플룸 구조론이죠. 자, 그래서 플룸 구조의 모식도를 좀 살펴보자면 어쨌든 지구 내부에 외핵과 멘틀의 경계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멘틀 전체에서 어떤 멘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이것은 상승하는 것과 하강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지각 변동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플룸 구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의 존재는 지진파의 속도가 주변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이 됐다라고 했었고요. 대표적인 지역들도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차가운 플룸, 아시아 대륙 아래쪽에는 차가운 플룸이 존재하고 있고 아프리카 대륙, 태평양, 대서양 중앙해령 이런 곳에서는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해서 이 단면 구조 대표적인 지역과 함께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 중요한 내용은 열점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었죠. 뜨거운 플룸이 위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마그마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 그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를 우리는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열점의 위치는 고정이 돼 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위에 떠 있는 판은 움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열된 형태의 화산섬들 또는 뭐 해산 이런 것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가 하와이였죠. 이 자료. 우리 교재에 있는 이 자료 잘 보셔야 됩니다. 하와이 섬이 있고요.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와이 섬에서 멀어질수록 점차 암석의 연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쵸? 암석의 연령이 점차 증가해요. 그 얘기는 오래전에 생겼다는 얘기고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남동쪽의 위치, 그러니까 하와이 섬 근처에 있었다가 판이 이동해가는 과정에서 얘가 따라서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열점은 고정이 되어 있고 판을 따라서 섬들이 이동했다, 화산섬들이 이동했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 열점은 여기에 가장 가깝게 있겠구나라는 거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플룸 구조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변동대에서의 마그마 활동인데요. 변동대라는 것은 어쨌든 지각 변동이 활발한 지역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런 곳들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그마라는 것의 정의는요, 지각 하부 물질이나 멘틀 물질들이 녹아서 생긴 물질을 우리는 마그마라고 불러요. 자, 녹아야 됩니다. 녹으려면 용융점보다 높은 온도를 가져야 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케이스별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 볼 때 가로축 온도, 세로축은 깊이가 나타나 있고요. 깊이 대신에 압력으로 적어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하의 온도 분포는 깊은 곳으로 갈수록 점차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 근데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죠. 그리고 물이 포함되지 않은 멘틀의 용융 곡선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 두 선이 지금 만나지 않아요. 즉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마그마가 만들어지지 않으나 특정 상황에서 이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라고 일단 기본 전제를 깔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번 케이스 A 같은 경우는 온도 상승에 의해서 대륙 지각이 녹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 지금 화강암의 용융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무남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멘틀 물질 상승에 의한 압력 감소로 마그마가 생기고요. 멘틀이 녹았기 때문에 현무암질 마그마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용융 곡선 자체가 C에서 C'으로 옮겨졌어요. 즉 물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용융점 자체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만들어지는 멘틀이 녹아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 그래서 각각의 상황을 만족시키는 지구상의 그런 특정 장소들 어딘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같이 정리해 뒀습니다. 온도 상승에 의한 유무남질 마그마가 생길 수 있는 곳이 대륙지각을 가지고 있는 대륙지각이 있는 섭입대 부근. 그 다음에 압력 감소로 인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은 해령이나 열점 같은 곳. 왜냐하면 밑에 있는 물질이 위로 상승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물이 공급되는 곳은 섭입대에서 이제 강한 압력을 받으면서 함수강물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곳에서 이 3번과 같은 형태로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건, 그리고 생성되는 종류의 마그마의 종류, 그 다음에 그 마그마가 생성되는 장소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자료로 선생님이 장소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지금 A와 B, C 세 지역이 나타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A는 압력 감소에 의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는 장소, 해령이죠, 해령. 그리고 B는 지금 섭입대 부근인데요. B에서는 압력에 의해서 물이 공급되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물이 어디서 공급되냐면 해양지각이나 퇴적물 내에 있는 함수강물로부터 공급이 되는 거고요. 멘틀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멘틀의 용융점이 하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틀이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기는 겁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주변 온도를 높이게 되니까 온도 상승에 의한 유무암질 마그마가 C지역에서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요 현무암질 마그마와 유무암질 마그마가 혼합되게 되면서 안산암질 마그마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이 안데스 산맥, 안데사이트가 안산암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서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도 함께 우리 판고조론이랑 또 연결시킬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변동대에서의 마그마 활동에서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마그마들이 만드는 암석, 즉 화성암에 대한 내용들, 이 표로 우리 딱 정리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인 내용. 표를 여러분들이 직접 채워보면서 정리하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암석의 종류를 구분을 할 때, 화성암의 종류 구분할 때도요. 현무암질 마그마, 안산암질 마그마, 유무암질 마그마 구분했던 것과 비슷한 분류입니다. SiO2 함량에 따라서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각각에 해당되는 암석 명칭 6가지는 알아야겠죠. 네,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염현반, 중안섬, 그리고 산유화 이렇게 여러분 암기해야 되고요. 특히 요 암석 이름 6가지는 어떻게 구분하면 좋냐면 선성암 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밝은 색을 띱니다. 밝은 색을 띠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갈수록 즉
화산암에서 심성암으로 갈수록 입자 크기는 커지겠죠. 왜냐하면 화산암 같은 경우는 지표 밖으로 분출된 용암이 굳어진 거고 심성암 같은 경우는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굳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냉각 속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고 입자 크기가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색깔과 입자 크기에 따라서 요 6개의 암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참고할 점은 우리가 해양파는 밀도가 크고 대륙파는 밀도가 작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도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륙파는 주로 이런 산성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밀도가 작고요. 그 다음에 해양판 같은 경우는 이런 염기성암으로 주로 구성이 돼서 밀도가 큰 편입니다. 밀도가 큰 그런 광물, 원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무거운 원소들 이런 것들 주로 포함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조암 광물은 암석을 구성하는 광물인데요. 광물이 전체 100%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율로 있는지 산성암은 석영 정장석 같은 것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염기성암은 감람석, 휘석 같은 광물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마그마 활동 정리하고요. 그리고 마그마 활동으로 생긴 암석의 종류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핵심적인 개념들 이렇게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